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Q&A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에 대한 질문은 말미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낙관적인 그런 추정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준 케이스 정도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서 생각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달성 가능한 정도의 좀 추정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커버 기업으로 이제 선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동행해서 이제 투자해 나갈 그런 기업으로 선정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웬만하면은 같이 동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LTO 리뷰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서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보니까 대표님도 되게 좀 그런 주주가치 확대라든가 아니면 투명성 내지는 어떤 자본 배치 측면에서 좀 생각이 깊으신 그런 대표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 볼수록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제 4분기 커버 기업으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포지션 진입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 15% 정도 제 비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겠지만, 이제 웬만하면은 비중을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좀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제 대가들의 그런 조언을 이제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방은 잘 모르겠네요. 저 사는 데서 좀 가깝긴 하더라고요. 대전이어가지고 탐방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으시네요. 종목 스크리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성장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LTO 투자관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M하고 성장률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 이제 리더에 필터링 돼가지고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이제 6가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이 적당한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다 아니다 라는 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는 자랑 같은데 노동소득이 자본소득 대비해가지고 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소득을 모아가지고는 이제 15% 이렇게 매수하는 거가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제 조금씩 재조정해가지고 이제 커버 기업은 다 15%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고 한번 매수하면은 이제 팔 생각이 드는 기업은 사지 않는다. 그리고 사면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의 이제 훼손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이제 계속해가지고 가져간다. 평생 동행한다. 라는 거를 전제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LTO의 투자관의 일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CRGO 그 2분기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이토스 저희 커버 기업이죠. 그래서 이 프레이토스가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좀 누추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금을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업 이 이미지로 한번 커버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They have no idea what's been it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이 보는 거는 이 위에 드러난 누추한 그런 건물이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력이 이제 땅 밑에 이제 숨어 있다라는 취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프레이토스가 놀라운 2분기 잠정 성과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주가하고 거래량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15일에 발표한 이후에 18일에 4.78% 상승한 걸 제외하면은 거의 3일 동안 시장은 그 잠정 성과지표 발표를 전혀 좋은 뉴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분기만 해도 잠정 성과지표 발표를 investing.com에서 뉴스로 공유를 해줬었는데 이제 여기 investing.com에서 이번 분기에는 뉴스로도 공유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저도 15일에 발표했는지도 몰랐었는데 뭐 약간 핑계를 대자면은 전 회사가 좀 바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버 기업인데도 몰랐을 정도로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라는 게 좀 뭐랄까 뭐 감사하긴 한데 섭섭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발표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해당 분기 끝나고 한 15일 내에 프레이토스 IR 홈페이지에 이거를 이제 내주거든요. 근데 저도 깜빡하고 있다가 하루 늦은 16일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그 플랫폼들 확인해 봤는데 어떤 플랫폼에도 뉴스로 발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17일에 이제 시깅알파의 잠정 성과지표 발표와 관련된 이제 분석글이 하나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그 성과지표 내용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어가지고 따로 제가 이제 이 그 분석글을 업데이트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한번 공유 LTO 카페에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5일 언제쯤 발표했는지 장전인지 장중인지 장후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보시게 되면은 언제 발표했다고 보더라도 좀 거의 3일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총 1681억에 불과한 스몰캡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좀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스몰캡이라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무 뉴스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 성과 지표를 발표해도 뉴스 한 주에 나오지 않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관심이 몰리는 주식은 반드시 고평가되고 고평가될수록 연구 손실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식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인카금융 서비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많은 주식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정말 시장에서 반응을 했어야 할 정도로 호재였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커버 기업으로서 조건이 계속해서 충족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강화되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 이거를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GO 프레이토스가 매분기 마감 15일 정도 후에 실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KPI를 발표합니다. 이런 투명성은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장점이기도 한데 뉴스가 안 올라와가지고 좀 섭섭하긴 하지만 시장이 무관심하다라는 점을 확인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KPI 지표를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래 건수, 거래 액수, 플랫폼 입점, 운송 기업 수, 그 다음에 독립 수요, 유저 수 이렇게 4가지 정도 지표를 이제 공유해 줍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 거래 액수는 플랫폼 수수료 매출하고 관련된 지표고 운송 기업 수, 유저 수는 솔루션 구독 매출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번 분기 KPI를 리뷰해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분기별 KPI를 모두 찾아가지고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거래 건수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래 액수도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급격하게 증가 기울기가 높아지는 그런 추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가지고 플랫폼 수수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전 3분기 동안 이제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 실적에는 이런 그 거래 건수나 액수 급증이 반영돼가지고 매출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으로 나타난 캐리어 수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 유저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이제 그 구독료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YOY 31.43%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좀 구독 매출은 유지되는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따로 마케팅 필요 없이도 이제 저절로 성장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시현될 거다라는 강력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결론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래 건수하고 거래 액수 중에서 보게 되면은 거래 건수가 이제 설명력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고 거래 액수는 이제 설명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플랫폼 매출 추정치는 245만 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리어 수하고 유저 수를 설명 변수로 솔루션 구독 매출 회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캐리어 수가 설명력이 높다. 그 다음에 유저 수는 설명력이 매우 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수를 단일 변수로 추정해보면은 463.600만 불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 매출이 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거래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3분기 동안 수수료 매출이 좀 플랫하게 나왔던 거,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분기에는 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리어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의 수를 반영하는데 이보다는 이제 중소포어더나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가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흐름이 모든 거를 말해줍니다. 이제 이거를 머니톡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수수료 매출을 설명하는 지표로는 거래 액수가 그렇게 큰 설명력을 보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프레이토스 플랫폼에 들어오는 포워더, 운송업자, 수출기업, 수입기업들은 결국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정보를 얻는 이유도, 구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유도 결국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KPI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거래 액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판매, 구매 사용자들이 실제 지출한 돈을 보여주는 GVB가 결국 프레이토스의 영업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액수 증가에도 거래 건수가 늘지 않아서 플랫폼 매출이 커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기업들이 그만큼 운송에 큰 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프레이토스 플랫폼 내에서 금액이 비싼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는 솔루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프레이토스 성장의 우호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KPI 추이를 보게 되면은 GVB가 YOY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번 분기 증가율이 최근 제가 이거를 트래킹하기 시작한 2년 반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년 2분기에 0%를 시현했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0%를 시현한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점차 GVB 증가 추세가 1%, 10%, 14%, 31%, 35%, 50% 됐다가 이제 지난 분기에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56% 이렇게 GVB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거래액수 증가가 바로 매출로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CRGO 플랫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많은 운송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거다라는 건 확실하고 그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거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소비자와 공급자 풀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해가지고 결국에는 프레이토스가 물류시장에서 디지털화 선도 기업으로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앞서 이제 그 25년 3분기 CRGO 커버 편입글을 작성하면서 살펴봤던 성장률 둔화, 흑자 전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잠정 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감소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레이토스의 점유율은 전체 세계 물류 시장에서 0.05%에 불과합니다. 성장을 위한 여유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전체에서 1%만 차지해도 매출은 20배 증가할 것이고 네트워크 효과는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도 보유하지 못한 전 세계 물류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 됩니다. 어느 기업도 중립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레이토스가 해온 것처럼 다시 물류 소비자와 공급자를 설득해서 프레이토스 플랫폼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효율 규모를 달성해가지고 이제 점차 그 기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소비자가 공급자를 이제 유인하게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이제 신생 그 플랫폼이 한두 명 이렇게
좀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프레이토스에 입점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득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화되는 거래액 증가 추이는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스노우볼이 산사태가 되려 하는 그런 시점에 LTO 멤버들이 함께 산사태에 올라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프레이토스 이번 주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마치고 그 다음에 LTO 이번 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올게요.